그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천재였는데 탈락 노벨상 하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아인슈타인이 몇 개나 받을 수 있었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요. 사실 이 질문은 억설입니다. 왜냐하면 노벨상은 죽은 사람한테는 수여하지 않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들이 계속 노벨상들을 받았어요. 1905년에 스위스의 특허국 직원으로 뭐 기적의 해라고 그러는데 상대성 이론, 광전효과, 브라운 운동을 이렇게 하고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상대성 이론이 워낙 세계를 갖다가 놀라게 하니까 과학계가 들썩들썩하죠. 그래서 1905년에 논문이 발표된 이후 상대성 이론으로 1908년부터 그냥 1922년까지 1911년, 15년을 제외하고 계속 노벨상을 추천을 받았는데 계속 탈락하는 거예요. 실험에 의한 검증을 강조를 해갖고 천하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도 절대적인 확증 없이는 노벨상 수여 NO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자 아인슈타인이 보통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일식대 태양의 뒤에 있는 별의 위치를 관측한 후 지구가 반바퀴 공전한 다음에 태양의 간섭을 받지 않은 그 별의 위치를 관측하면 태양의 중력에 의해 별이 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 그래갖고 아인슈타인이 1911년에 중력장에 의해 태양을 통과하는 빛은 직선으로부터 1.75초만큼 쉰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서 아인슈타인의 예언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당시 일식이 러시아에서 일어난다 이걸 알아갖고 러시아로 짐 몽땅 싸갖고 이제 출발을 했더니 이때가 1차 세계대전을 해갖고 러시아와 독일이 적성국가이기 때문에 그 실험 장비 그 몽땅 압력하고 그냥 발로 뻥 찼어요. 1918년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국에서 검증을 추진합니다. 그러자 영국에서 구시렁대는 사람들이 적국 독일의 과학자가 내놓은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 영국이 많은 돈을 들여 관측대를 파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관측계획의 위원장인 우측에 있는 에딩턴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리에는 국경이 없다. 어느 나라의 과학자의 이론이든 옳은 이론을 증명하는 것은 과학자의 책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갖고 1919년 5월 10일 개기일식이 관측되는 브라질 북쪽에 있는 소브랄과 서아프리카의 기네아만에 있는 프린시페 섬으로 관측대를 두 군데를 포함을 합니다. 에딩턴 박사도 직접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일식 관측 결과 태양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광선의 각도를 1.64로 굴절을 하더라. 그 다음에 소브랄의 탐사대에도 1.98 거리의 차이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예언한 1.75초와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값이 거의 일치해서 태양의 인력이 광선을 굴절하게 만든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죠. 이러다가 보니까 1919년 11월 7일자 런던 타임스에서 밑에 보시면 과학이 일어나는 혁명, 우주에 관한 새 이론, 뉴턴의 개념을 뒤집는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제 검증이 됐다고 해도 노벨상 심사위원회가 좀 고집불통이라 그래갖고 타협을 합니다. 상대성 이론으로는 못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노벨상은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915년에 미국의 밀리컨이 검증 완료한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를 수상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합니다. 밑에 있는 게 이제 바로 광전효과로 조작을 해서 존 베어드와 이제 기계식 TV로 처음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컴퓨터, 말하면 잔소리죠. 태양전지, 광통신, 디지털 카메라, 자동문, 자동문 엘리베이터. 이게 바로 광전 효과에 의해서 파생된 거죠.
1921년에 노벨상을 하나를 받고 그리고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거가 계속적으로 연구가 돼갖고 1961년에 메스바우어 박사는 파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감마선 발생 이거를 이제 해갖고 메스바우어 효과를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자체를 검증하는 건 이제 분간학인데 그래갖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다음에는 1964년도에 찰스 하드 타운스 박사가 그 유명한 메이저 레이저 이거 자체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슈퍼마켓에 가서 바포드 박박박박 찍는 거 레이저 프린터 이런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나왔기 때문에 1964년 찰스 하드 타운스 박사와 함께 받았을 걸로 보죠. 그럼 이제 3개를 받는 거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2005년 노벨 물리학상은 뭐냐면 제목으로 보면 양자광학적 결맞음 이론으로 현대 양자광학의 토대 마련과 광주파수 및 빛기술로 정밀 분간학 발전에 기여.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야말로 골머리 아파진 이런 얘기인데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 안에서 시간이 느려진다. 그러니까 위성에서 하루 7m초 1000분의 1초씩 느려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중력 문제도 생깁니다. 위성이 대체로 22,000km 높이에서 회전을 하는데 중력이 지구 표면에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력이 약한 곳에서는 시간이 빨리 간답니다. 그래갖고 위성 시계가 지표면보다 하루당 45m초가 빠릅니다. 그런데 GPS 위성을 매일 지금 현재 상대성 이론으로 보정을 해갖고 지구와 같은 시계로 활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로 4번째 노벨상을 받고요. 2017년에 유명한 깁슨 교수 등 3명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요것은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예언한 중력파를 이 사람들이 증명을 했어요. 중력파는 시공간을 구조를 통해서 전파되는 작은 물결인데 2015년에 발견해서 2016년에 곧바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깁슨 교수는 엔터테인먼트 영화계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스텔라에 있는 바로 여기에 블랙홀이 깁슨 교수가 자문을 해갖고 만든 거죠.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아인슈타인이 있었다 그러면 2017년까지 산다는 건 말은 안 되지만 아인슈타인 이론 자체로 해갖고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5개의 노벨상을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특허청 직원이 어떻게 해서 물리학 분야의 논문 5편을 동시에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기적의 논문이 될 수 있느냐. 당대의 특허청 업무와 관련해 갖고 스위스의 특허에서는 신청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스의 특허 심사 기준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다른 것이면 되는데 스위스는 이전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특허를 심사하는 지적 노동을 통해서 독창적인 이론 영상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없는가를 판단하는 그 직업의 직관과 통찰력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혔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1905년에 26살인데 이때 상대성 이론, 광량자설, 브라운 운동을 발표한 기적의 해 때 당시 이 3가지가 세계 물리학계의 화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인슈타인은 특허청에서 당대 최고 수준의 중요 관심사만 집중 연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생각하고 최첨단의 정보를 음미하면서 한 마리의 토끼를 끝까지 쫓아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남긴 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이상입니다.